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언젠간 나도 부자가 될 거야.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있으시죠? 네. 삶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과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일, 거의 본능에 가깝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 소득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고물가와 고금리, 감당하기 힘든 집값, 교육비, 의료비 등 현실에서 부자 되겠다는 꿈은 뜬구름 잡듯 점점 멀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부터 2022년 소득 이동 관련 통계를 보니까요, 계층 간의 이동이 얼마나 어려운지 느끼게 됩니다. 한 해 동안 소득이 늘어서 계층이 상승한 국민이 10명 중에 몇 명일까요? 2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소득 상위 20%인 고소득자와 소득 하위 20%인 빈곤층이 각각 원래의 계층을 유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요. 그야말로 금수저와 흙수저로 압축되는 계급 사회가 더 고착화되고 있는 모습이 한눈에 보이죠. 개인의 재능이나 노력보다는 부가 세습되고 자본이 더 많은 자본을 벌어들이는 구조와 시스템 등 이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는 통계인데요. 누구나 한 계단 한 계단 성장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고 크고 작은 성공이 이뤄지는 사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야 희망이 있잖아요. 모쪼록 그런 실현이 가능한 정책 과제들이 이어서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12월 19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농수산 이슈 시간에는요, 위기에 처한 농업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 살펴보고요. 또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에는 소의 뿔로 그리는, 소뿔로 그리는 우리나라의 화각공예 들어보셨습니까? 네, 전 처음 들어보는데 어떤 예술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들을 몇 가지 정리해보는 새롭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잡설. 네, 이 시간 기대해 주시죠. 잡설이 붙으니까 왠지 누가 나올지 예상이 되실까? 어떨까 궁금한데 오늘 아침 뉴스 잡설. 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청년들의 활약이 사회 곳곳에서 빛을 내고 있는데요. 위기에 처한 농업에서도 청년들 특유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발휘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농산 이슈, 농사를 짓는 농민은 아니지만 농업에 애정과 관심이 많은 청년들의 톡톡 튀는 사례들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청년들을 걱정하는 일들이 많았는데요.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훌륭하다는 생각도 최근에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농업에서도 다양한 청년들이 활동하고 있다고요? 네, 농촌은 거대한 양로원이 됐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많이 하죠. 농업을 아끼고 비전을 찾기 위해 열심히 고민하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방식은 여러 가지인데 부모님의 농사를 물려받은 후계 청년 농민들이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농사를 전업으로 짓지 않고 절반은 농민으로 또 절반은 다른 삶의 모습으로 농촌에 사는 청년이라든가 단체 활동가로 살아간 청년도 있고요. 농업 분야 청년 연구자, 또 지역 농협 직원 등 다양한 청년들이 농업과 농촌, 농민을 연결고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민으로 살고 있진 않지만 농업을 고민하고 발전시키는 데 힘을 쏟는 청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민이 아닌데 농업을 고민하는 청년들 기대됩니다. 어떤 사례부터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한국
한국 농정에서 최근 농의 미래를 고민한 청년들의 모습을 지면에 담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연세대학교의 동아리 농땡이 소속 학생들입니다. 농땡이. 네. 요즘 대학교의 동아리 중에는 주식이라든가 가상화폐 등의 투자 동아리도 있다는데 네. 농땡이는 농업 농촌의 가치, 도시와 농촌의 교류,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삶을 고민하는 학생들이 모여 만든 동아리라고 합니다. 먼저 이름이 재밌네요. 농땡이. 네, 농땡이는 올해 이 충남 홍성군의 지역 기반 비즈니스 공동체인 집단지성과 협업해서 자연 조미료를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홍성의 세 가지 맛이라는 뜻의 홍성 산미 후레이크인데요. 제품 개발 배경이 참 건강합니다. 아시다시피 기후위기로 농사 피해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모양도 어그러지고 제대로 크지 않아서 상품성이 없는 이른바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해보자. 이게 이 홍성산미 후레이크라는 자연 조미료를 만들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야, 그러니까 가루 형태로 만드니까 뭐 흠집, 모양 좀 이상한 거, 뭐 이런 거 의미가 없겠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농땡이는 양파와 새우젓, 김 이런 지역의 농수산물을 활용하고 홍성이라는 지역을 청년들에게 알리는 것에 주력했기 때문에 제품명에도 홍성을 넣었는데요. 홍성 시장에 가서 양파, 새우젓 이런 것들 공수하고 건조기까지 마련해서 직접 프레이크 조리법을 개발했다고 하는데 물론 그 과정이 시행착오도 많았다고 합니다. 맛이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아서 이 각 재료들의 물량을 다 조절해보는 식으로 끊임없이 실험을 진행한 끝에 홍성 산미 후레이크가 탄생했습니다. 이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 어떤 활동들이 있었을까요? 예, 농땡이 소속 학생들은 농촌 현장을 더 잘 배우고 또 농촌 주민들과 더 긴밀히 교류하고 싶다는 생각에 한 달에 최소 한 번씩 올해 모두 10번에 걸쳐 홍성을 오가면서 지역 내 다양한 농어민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홍성에서 양파를 재배한 친환경 농민들을 만났는데 기후위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양파가 예전보다 잘 자라지 않는 이런 상황들을 들었는데 비는 더 많이 오고 일조량이 대폭 줄어들고 결국 수확한 양파의 상품성이 떨어진 상황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성이 없는 농산물을 활용한 방안을 모색한 끝에 이번에 이제 후레이크를 개발하게 됐고요. 네. 또 남아있는 이 후레이크 제품은 대학가 주변 1인 거주 학생들에게 취지를 잘 설명하면서 무료로 나눌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 계획도 좋네요. 네. 그 저품위 농산물 활용을 더해서 1인 거주 학생들한테 무료 나눔. 이건 굉장히 마음이 좋은데요? 예, 굉장히 좀 대견한데요. 네. 두 번째 사례도 역시 대학생들이 주인공입니다. 지난달에 충남 천안시 농촌마을 만들기 아이디어 공모전이 있었는데요. 이 행사명이 제9회 대학생이 간다입니다. 여기 20여 팀이 출전했고 이 중에서 단국대 식품자원경제학과 학생들 팀인 식자재 패밀리가 대상을 탔습니다. 식자재 패밀리는 천안시 병천면의 아우네 지역문화센터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아이디어를 구성하면서 주민들과 만났고요. 그분들이 겪는 불편한 건 무엇인지 또 마을 상황 어떤지 자세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몇 가지 성과들이 좀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도 지역농업 현실과 결부시킨 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농업 현실 그리고 지역 문화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학생들은 어떤 아이디어로 상을 탄 거예요? 네, 식자재 패밀리는 마을 보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우리 동네 레시피북을 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각자 지켜온 고유의 음식 조리법을 모아서 책으로 정리를 한 건데요. 조리법 개발자인 주민들에 대한 소개, 또 조리법은 어떤지, 식재료는 어떤 걸 썼는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우리 동네만의 고유한 요리책을 탄생시켰습니다. 집집마다 내려오는 요리법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자료로 남긴 게 의미가 큽니다. 네. 이 대학생들의 활약상을 들어봤는데요.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농업과 농촌을 배우는 계기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한국농정에서 취재를 해보니 의미 있는 대학 간의 강의들도 있습니다. 그중에 성공회 대학교가 생활협동조합인 한살림연합과 함께 준비해서 2020년 2학기부터 시작한 기후위기와 지속가능한 농업이라는 강좌가 있는데요. 매 학기마다 수강시장 경쟁이 치열한 인기 강좌 중 하나라고 합니다. 수업도 듣고 교수님과 학생들이 지역으로 내려가서 농사 짓는 체험도 한다고 하는데요. 배우는 이 강의 수업은 지구적인 생태 위기라든가 농업 생명공학 등 기술적인 해결책의 한계점은 무엇인지 또 도시농업의 특징은 무엇인지 지속가능한 식생활과 먹거리 돌봄 이것처럼 농업과 먹거리 문제 전반에 관해 이 강의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농아를 통해서 농촌에 가는데 이 지속 가능한 식생활과 농업 먹거리 등을 교양 과목으로 듣는다면 의미가 깊어질 것 같네요. 네, 성공회 대학교에 이 수업을 듣는 학생의 얘기도 들어봤는데요. 강의를 듣고 농사 체험을 하면서 만난 이 농민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태 문제도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사실 농업이 위기라고는 하는데 내 삶과 직접 연관지어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데 강의를 듣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게 된 계기였다. 이런 소회도 들었습니다. 청년들이 농업을 직접 체험하고 배우는 이런 다양한 기회가 마련된다면 농업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정부가 현재 이 농사짓는 청년을 육성하는 정책으로 스마트팜이나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거든요. 청년 농민을 육성하려면 상상력을 발휘해서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는 이런 정책들도 많이 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농업에 대한 걱정을 청년들은 다른 방식으로 잘 풀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좋은 아이디어와 창의력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수산 이슈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전통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입니다. 모던한의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우선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요. 너무 춥습니다. 감기 네. 괜찮으신가요? 감기요? 네. 아직 괜찮은데. 워낙 또 운동 열심히 하시고. 무슨 상관입니까? 예. 많이 걸렸었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래서 진짜 정말 다사다난했던 올해가 정말 며칠 안 남았죠. 네. 그래서 올 초에 청룡에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청룡으로 떠난 예술 여행을 가졌던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정말 1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야, 무섭습니다. 예. 정말 시간이 손살같이 가서 벌써 올해 마지막 예술 여행 시간이 되었는데요. 아직 한 주가 좀 더 남긴 했지만 네. 정말 며칠 남지 않은 갑진년 2024년 오하나 아나운서님 올 한 해 어떠셨나요? 올 한해 솔직히 말해 네. 어차피 뭐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약간 눈물이 잊고 고이시는 싶습니다. 거죠? 네. 네, 좋은 일도 많았고. 그쵸. 네, 근데 그 어느 때보다 좀 이렇게 제가 40대가 돼서 그런지 너무 빨리 지나간다. 점점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정말 시간이 격한 점점 공감. 빨라진다. 네. 1년이 진짜 손살같이. 네, 너무 예. 빨라요.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되게 궁금한데 올해 무쏘의 뿔처럼 목표와 꿈을 향해서 묵묵히 달리셨던 한 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또 아프리카에 무쏘, 코뿔소가 있다면 한국에는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내는 한국인의 상징 한우, 황소가 있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솥불로 그리는 예술, 바로 한국의 전통공예 화각의 예술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오프닝 하면서도 진짜 놀랐는데 네. 소의 뿔로 그림을 그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딱딱한 걸로. 그렇죠. 네. 이게 보통 수채화는 붓에 물감을 묻히고 그렇죠. 유화는 기름에 안료를 섞고 근데 뿔로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기한데요. 네. 우선 한자로 이제 그림화에 뿔 각자를 쓰는 이 화각은 이 소의 뿔을 활용해서 장신구나 공예품을 만드는 전 세계 유일의 한국 전통 공예입니다. 그 장신구나 공예품은 이해가 돼요. 어떻게 이해가 되시죠? 근데 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솥불이 작잖아요. 우리나라 한국 예. 솥불은.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크지 이제- 않죠. 그렇죠. 이게 무쏘나 이런 상하나 이런 건 엄청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국 솥불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음. 사실 이게 중요한 거는 농경사회 때 이 소 한 마리의 가치는 지금의 이제 반려견이나 반려묘처럼 가족 그 이상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 소의 모든 부분을 활용하는 실용적인 문화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소의 뼈까지 고안해서 그럼요. 이 설렁탕으로도 먹잖아요. 심지어 꼬리도 먹고. 그렇죠. 뭐안 먹는 게 그래서- 없죠, 사실. 맞아요. 예. 그만큼 소가 죽더라도 그 어떤 것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소중히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 솥불 역시도 함부로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솥불 특유의 투명성과 단단함으로 장식품이나 생활용품을 만드는 데 사용된 것인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솥불이 그렇게 크게 않잖아요. 그리고 소 한 마리에
뿔은 딱 2개뿐이고. 예. 그런데 여기다 어떻게 공예를 만드셨을까요? 그러게요. 왠지 소를 막 엄청 많이 잡았을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그렇죠. 예. 소가 귀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화각공예 어떻게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이 다른 전통 공예도 공예지만 이 화각이 되기까지 화각이 작품이 되기까지는 정말 수천 번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화각 공예입니다. 그래서 이 요리도 예술도 그렇고 네. 이 창작의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재료 손질이잖아요. 그래서 화각 공예 역시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뿔을 고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인 분들께서는 이 소뿔의 차이를 잘 아실 수 없겠지만은 이 선별 기준, 화각이 될 수 있는 소 뿔의 기준이 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모든 소의 뿔이 다 화각 공예의 재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단 우리나라에서 자란 소뿔만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출신지가 중요하군요. 일단.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소뿔 공급이 줄어들면서 이제 중국, 일본, 대만, 이제 몽골 등의 다양한 소뿔을 수입을 해서 이 화각의 재료로 사용되기도 했었지만 예. 우리나라 소뿔의 단단함이나 이 투명성은 어떤 소도 따라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 자란 소라고 하더라도 네. 모든 소뿔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3년에서 5년 정도 자란 숫소의 뿔만이 가능합니다. 황소의 뿔만. 숫소, 황소의 숫소. 네. 일단 아. 암소는 뿔이 굉장히 작고 거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숫소인데 그 숫소 중에서도 3년에서 5년짜리만. 까다롭네요. 네. 예, 그리고 그 소들이 먹는 음식 자체도 사료 자체도 이 뿔의 상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합성 사료를 먹어서 자란 뿔은 적합하지가 않고 안 되고. 네, 오직 식물성 사료나 건초만 먹고 자란 한국 태생의 3살에서 5살 사이에 숫소만이 이 화각 재료의 재료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네, 재료 식물성. 자체 구하는 게 와. 쉽지가 않죠.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조건이 너무 많아요. 까다롭고. 맞아요. 예. 네. 그러면은 소 한 마리에 네. 손바닥만한 화각 재료가 딱 2장씩 나온다고 들었어요. 네. 이거는 먼저 맞나요? 네, 일단 뿔이 2개니까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보다 소뿔이 그렇게 크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제대로 된 소뿔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소뿔의 하나의 그 크기가 이제 가로 12cm, 세로 8cm, 손바닥만한 게 딱 2장이 나오는 거예요. 소를 한 마리. 그러다 보니까 이 화각은 아무나 이렇게 소장할 수도 없었고 그 양반 가중에서 왕실에서만 오직 그 사용이나 전시가 가능했던 굉장히 부자야 될것 최상위 같아요. 계층의 또 그러니까요. 럭셔리 공예입니다. 그래서 예. 그 장식장이나 좀 어린이 크기만한 장롱을 하나 만들려면 150마리에서 1000마리 정도의 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그럼 가격이 막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구경도 못할 정도로 일반인들은 네. 150에서 200마리의 소. 네. 장식장 하나 만드는. 네. 그리고 젖소도 안 되고 뭐 다른 소도 안 되고 오직 황소만 되기 그러니까 때문에 먹는 것도 중요하다면서요. 네. 예. 그래서 장식장 만드는데 소 120마리 정도가 필요하면 진짜 귀한 건데. 네. 그러면은 그 소뿔을 가공해서 네. 거기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일단 소뿔 자체가 이렇게 뿔처럼 그 원뿔처럼 생겼는데 네. 여기다 그림을 그릴 수 없고 원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펴는 과정이 이제 그 화각 재료의 시작인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일단 재료 준비만 몇 개월이 걸릴 정도로 이 엄선된 솥불을 중불로 5시간 정도 삶으면 네. 그 뿔 속에 뿔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꺼냅니다. 그걸 이제 솥불 준비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조시킨 뿔을 다시 건조시켜서 이제 뾰족한 부분을 5cm 정도 잘라낸 다음에 톱으로 켭니다. 그래서 그걸 솥불 탁이라고 하고 그렇게 그 자른 뿔을 뜨거운 불에 쬐면서 집게로 늘려가면서 엿이 늘어나는 것처럼 네, 그렇게 편 다음 무거운 곳으로 눌러서 편편하게 펴니다. 그걸 솥불 펴기라고 하는데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또 솥불이 깨져버리죠. 너무 세게 잠긴다거나 하면은 여기서 또 굉장히 많은 솥불들이 또 재료로 살아남지 못하고 이렇게 또 살아남은 솥불을 얇게 갈아내고 갈아내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림 본을 넣어서 거기다가 이제 붓으로 먹선 넣기. 그다음에 그림을 깐 도화지로 스케치를 하는 거죠. 먹선으로. 그다음에 그 스케치를 한 다음에 석채로 채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채색하기. 네, 그렇게 돼서 마무리가 되면 이 표면 전체에 바탕색을 칠하는 바탕색 칠하기. 여기까지 끝나면 이제 그 칠했던 부분을 뒤집어서 이제 가구에다가 꽂아 놓는 형태의 이제 화각 그 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공정만 해도 18개 20가지가 된다고 해요. 네, 그래서 화각장 하나 만드는 데는 보통 뭐 1년에서 길게는 5년, 6년까지도 걸린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귀하게 소뿔을 구해서 네. 그거를 펴가지고 그걸 이제 도화지 삼아서 그 그렇죠. 위에다 뭘 하는 거거든요. 네. 아, 저는 처음에 소뿔로 공예를 한다 그래서 소뿔로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소뿔을 끝에다가 붓으로, 그렇죠. 물감 묻혀서 그건 줄 알았어. 지금 거. 그래서 중간중간 계속 바뀌는데 이게 뭐지? 그게 아니었군요. 붓이 아니고 도화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12cm와 8cm의 작은 도화지가 이제 소뿔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세상에. 게. 네. 근데 화각. 그게 이렇게 어렵다. 네, 그걸 화각 굉장히 공예라고 어렵다. 하고. 네, 맞습니다. 야, 하여튼 정말 정성이 대단합니다. 말씀만 들어도.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네. 전복이나 조개 껍데기에 그리는 네. 이제 옛날 자개. 장롱, 그쵸? 네, 나전칠기. 예, 막 네. 이런 거 많은데 네. 이런 자개는 근데 이것도 처음 알긴 했는데 중국이나 일본 가도 볼 수 있다면서요?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이 소뿔 화각 공예는 어떤가요? 아무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가까운 아시아권 국가들은 문화나 문물 교류를 자주 하다 보니까 이 결과물은 다르지만 비슷한 소재를 이용한 공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화각 기법은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조선에서 유일한, 한국의 유일한 장식 기법입니다. 그쪽은 힘들어서 포기한 거 아닐까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솥불로 공예품 일단 예. 한우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이 솥불로 공예품 만드는 거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무이한 거죠. 그래서 이 처음부터 근데 우리 선조들께서 이 작은 솥불에 그림이 그려질 거라고는 생각 못 하셨어요. 왜 그 생각을 하셨을까?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또 재밌는 게 이 우리 센스와 창의력이 넘치셨던 우리 선조들은 이 아이디어를 어떤 동물을 통해서 벤치마킹 하셨다고 해요. 네. 다른 동물을 통해서. 그게 어떤 동물이었을까요? 그렇죠. 일단 전혀 상상이 안 갑니다. 일단 네네. 뿔로 만드는 공예니까 네. 뿔을 활용해서. 뭐 코끼리 상아 뭐 이런 거. 근데 그때는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코끼리 상어가. 사슴뿔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뭐예요? 바로 거북입니다. 거북이요? 네. 그래서 원래 이 바다 거북이의 등딱지를 대모라고 해가지고 그 다른 아시아권에서는 이 거북이 등껍질의 뒷면 색칠해서 색칠하고 장식을 해서 이 그 공예를 만드는 대모 복채라는 이제 그런 공예가 있는데 등껍질에 그림을 그리는 네, 거예요. 거기서 벤치마킹했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열대 기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거북이들이 큰 거북이가 없어요. 되게 보통 작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데모 이 거북이 등껍질에 그림을 그리는 이 공예는 대부분 열대 지방에서 서식하는 큰 바다 거북 같이 큰 등껍질이 큰 거북이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말씀하셨던 대로 큰 거북이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큰 거북이 등껍질을 구하기도 어렵고 당시에 굉장히 값도 비쌌기 때문에 거북이 대신에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솥불을 반투명하게 가공하는 기술을 이 화각공예에 적용을 해서 탄생하게 된 거죠. 솔직히 말해도 돼요? 네. 둘 다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왜 거북이에다 그림을 그리고 솥불에 그림을 그리고 청취자분들 이렇게 얘가 나서 이게 정말 독창적인 우리나라의 문화다라고. 지금 네. 5017님도 저도 아나운서처럼 솥불로 그림을 그리는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저랑 똑같은 분이에요. 이렇게 배워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저 지금 방송 중반까지 이게 무슨 말이지? 뿔에다가 잉크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줄 알았어요. 먹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또 하나하나 배워가는 그러니까요. 참으로 유익한 예술로 떠난 여행입니다.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선조들이 실험 네. 의식이 많았네. 그렇죠. 거북이를 보고 누가 그림 그릴 생각을 해요. 저 등에다가. 그렇죠. 그리고 한번 만져보고 말지. 소를 보더라도 저 소뿔까지 어떻게 하면 저거를 또 예술 작품으로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던 거죠. 예술가인가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분들 손재주가 되게 좋은 게 이 모든 일상생활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 공예나 그 예술의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이 아이디어나 창의력이 대단하셨던 거죠. 네. 그 화각공예 네. 하는 분들 지금도 계시겠죠? 네,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화각장이라고 예. 해서 우리나라의 한 명뿐인 한 명? 국가무형유산 109호 화각장 이재만 선생님께서 생존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재만 장님께서는 이 화각의 전설로 불리는 음일천 선생님께 화공예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 화각공예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손도 많이 다치시고 아이고. 네, 그래서 손가락 마디가 없으신데 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천부적인 재능을 바탕으로 이렇게 40년 동안 화각공예를 한 끝에
국가무형유산이 되셔서 지금 많은 화각공예를 세계에 소개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야, 네. 그 대가 이어지겠죠? 한 분 계시다고 네, 하는. 아드님께서 또 네, 이 배우고 화각공예를 계시대요? 데리고 계십니다. 다행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대가 네. 이어지고 있다니까 촛불을 이용한 화각공예 잘 개성되면 좋겠습니다. 예술로 떠나는 여행 시간 지금까지 모던한의 조인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가운데 여전히 이제 우리 한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는 내 삶에 영향을 줄 만한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죠.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담당 PD인 정현재 PD가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야구는 쉬고 네. 야구 잡설이었는데 예. 뉴스 잡설입니까 이제? 야구 뉴스가 없어요. 네. 그리고 제가 또 PD다 보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어떤 걸 좋아하시는지 그래도 그나마 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뉴스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잡설이라는 그 뒤에 명칭은 포기를 못 하겠나 봐요. 진행자가 하자 그랬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아, 우리 그 정 PD가 청취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네. 골라온 뉴스들 네네네.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하나 살펴보죠. 그 간밤에 기준금리 얘기가 들어와 있는데 네. 이게 첫 뉴스예요? 아, 네. 왜냐하면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뉴스. 그렇죠. 간밤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내렸다. 엄청 큰 뉴스입니다. 엄청 커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환율도 지금 1,450원까지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아침에 오자마자 뉴스를 이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네네. 틀어놓잖아요. 모니터 네. 화면으로. 환율 얘기가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되게 상황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원래 지난 9월에 금리를 내릴 때는 내년에는 한 4번 정도 더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파월 의장이 2번 정도 내년에 내릴 거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가 좋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경기가 안 좋으면 금리를 더 내릴 텐데 미국 경기는 좋으니까 금리를 2번만 내리면 될 것 같다. 이러니까 이제 갑자기 강달러 현상이 보인다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금리가 이 환율이 확 올라 버렸습니다. 이거 지금 네네. 그 오늘 우리도 이제 장이 열려 봐야 알겠지만 그 요 기준금리를 내린 다음에 미국의 이제 나스닥이라든가 뭐 이런 지수들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오늘 우리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분위기를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네네. 뭐, 그러니까 편하게 우리 뉴스 네. 얘기하는 거니까. 네네 그렇죠. 아 근데 걱정돼요. 아, 환율이 이렇게 걱정되죠. 오르면 기름값도 오르고 뭐 다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저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런. 어떻게 뉴스. 해야 됩니까? 저한테 묻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요? 네. 아끼고 살아야죠. 아까 네. 안 그래도 우리 정경환님이 네네. 소득은 10분의 1로 줄었는데 남는 돈은 더 많아졌어요. 오. 소비 생활 관리가 엉망이었던 거죠라고 남기셨거든요. 저 이게 살짝 스쳐 지나가는데 네. 반성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도 일본처럼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비슷할 점점점 소비를 안 하게 되면 네. 점점점 내수가 죽고 그래서 자, 청취자 여러분들 잠깐 공지 드릴게요. 저희 둘 다 전문가가 아닙니다. 네네네. 네, 그냥 평범한 어떤 네. 직장인들이 하는 대화니까요, 네. 여러분. 하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좀 편하게 느끼실 것 같아요. 네, 예, 네, 예, 네. 예. 자, 그리고 우리 더 깊어지기 전에 다음 뉴스 가야 네네 됩니다. 넘어가시죠. 네. 더 깊어지면 우울해질 것 같거든요. 네. 자, 여기저기서 AI, 네. AI, AI, 네. AI 얘기밖에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네. 실생활에서 딱 피부로 느끼는 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이 뉴스가 있네요. 신약 개발에 AI가 사용이 된다. 그렇죠. 이거 뭐예요? 이거 얘기해. 이게 이제 저희가 뭐 AI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뭐 IT 기업이라든가 이쪽에 다니시지 않으시면 딱히 피부에 많이 못 느끼실 수도 이렇게 있는데 얘기할게요. 하나도 전혀 키오스크만 느껴집니다. 네. 예. 근데 어쩌면 이 AI 덕분에 신약 개발이 몇백 배 더 빨라질 수 있다. 근데 이게 그냥 추정이 아니고 진짜 실제로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건 우리한테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좋은 거죠. 좋은 거죠. 그러니까 뭐 네.
뭐 치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복이 진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제발 좀 희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져볼 수 예, 있는 것 예, 같은데 예. G모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큰 회사죠. 큰 이게 회사요. 예. 딥마인드라는 또 자회사가 있어요. 우리 예전에 알파고 아시죠? 아유 알죠. 네, 바둑 잘 두던 그 알파고. 구로 예, 시작하는 예, 그 예. 회사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그 알파고를 만들었던 이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그 G의 자회사인데 이 회사에 따르면은 근데 그 갑자기 궁금한 건데요. 네네. 그냥 시원하게 회사 이름 얘기하면 안 됩니까? 네, 되죠. 사실 우리가 이걸 홍보하려고 하는 건 그러니까요. 아니고 구글이죠, 이런, 구글. 네, 예. 이런 회사에서 이 회사뿐만 아니라 네. 여러 회사들이 AI를 가지고 지금 신약 개발에 그 도전을 하고 있는데 근데 뭐 재밌네요. 구글이 네. 신약 개발을. 네, 왜냐면 이게 예. 단백질이 신체의 모든 생물학적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분자 간의 단백질 분자 간의 상호작용에 이렇게 달려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약간 자물쇠 열쇠처럼 이렇게 딱 맞아야 작용을 한다 그래요. 단백질이라는 게. 네. 근데 이 단백질이라는 게 이게 생긴 게 다 천차만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거를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하면서 막 그 신약 개발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AI를 막 돌려보면은 이 구조를 빨리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딱 맞는 구조를. 그러니까 신약 개발하는데 시간이 진짜 몇백 배 빨라질 수 있다. 어쨌든 이건 우리한테 좋은 거네요. 그럼요. 이건 너무 괜찮다. 기술 개발이 빨리빨리 더 많이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약간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예, 이런 얘기는 좋아요. 네. AI 화이팅. 네. 네, 힘을 내줬으면 좋겠고. 네. 그러는 동안 이제 관련 투자들을 주목해 봐야 되겠네요. 이거 그렇죠. 좀 봐야 되겠네요. 네, 여러 예. 회사들이 있으니까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게 주식 잘하고 이런 분들 이제 주변에서 보니까 네. 어떤 뉴스를 딱 들으면 네. 종목부터 파바박 찾아보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지만 미국에 있는 회사를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요. 네, 그 이득이다. 약간 상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주식을 잘 못하나 봐요. 넘어가시죠. 자, 국내 얘기 이제 또 다시 옵니다. 네. 해외와 국내로 왔다 갔다 합니다, 저희. 네. 어제죠. 이제 18일부터 일부 빌라 보유자들의 무주택 인정 기간이 늘어나서 네. 네. 잠깐만요. 지금 빌라 보유자인데 무주택이 돼요? 네. 앞으로 청약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거다. 네. 네. 어제 국토교통부가 빌라 보유자의 무주택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발음 조심해 주세요. 학대 아닙니다. 확대. 확대. 네, 예. 내용을 보면 수도권에서 지금까지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혹은 및 공시가격 1억 6천만 원 이하, 지방은 전용 60제곱미터 및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아파트 및 비아파트 소유자가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았는데 이제 앞으로는 네. 전용 수도권에서 전용 수도권. 85제곱미터 및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그러니까 이게 공시가격이니까 시가로 따지면 한 7, 8억 정도 되는 거라 그래요. 그리고 지방은 전용 85제곱미터 및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빌라를 구매한 경우에도 청약 때 무주택으로 간주를 한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까지는 무주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분들은 이제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청약 가점이 이제 당첨 그 커트라인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더 높아질 것이다. 아니 지금도 높아서 뭘 못하 뭐 희망을 네. 못 갖고 있는데 더 높아진다고요? 하지만 요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께는 또 희망적인 뉴스가 아닐까. 네. 일단은 저는 이 시간만큼은 내 삶에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거에 네.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청약 가점 당첨권이 더 올라갈 것 같다. 이거는 네.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안 좋은 뉴스고 빌라 이따가 좋은 뉴스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빨리 넘어가 보시죠. 지금 자신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뉴스는 네. 지난해죠. 그리고 네. 올해 금배추 얼마 전까지 그랬죠. 네, 그렇죠. 금사과 올해 있었죠. 올해도 있었고 이 정부가 배추와 사과 재배지를 더 늘리기로 했다고요. 네. 이거 이것도 어제 나온 뉴스인데. 마음에 드는데요. 예, 여름 배추의 신규 재배 적지를 1,000헥타르 정도 발굴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게 여의도 면적의 약 3.5배 규모라고 하는데 네. 사실 저희가 여의도에 회사가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잘 모르잖아요. 솔직히 맨날 네. 여의도를 비교를 하는데 여의도 15년 차인 저도 별로 가본 데도 없고 크기도 네. 잘 모릅니다. 예. 그런데 따지고 보면 지금 그 배추 재배 적지가 한 5,000헥타르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의 한 20% 정도 되는 그 논을 예. 새로 발굴을 해가지고
배추 재배적지로 활용해 보겠다 하는 게 이제 정부의 계획인 것 같고 네. 그리고 금사과 논란이 일었던 사과는 강원이나 이런 쪽에 신규 산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해 보겠다. 지난해에 이 사과 재배 면적이 931 헥타르. 네. 근데 2030년까지 이것을 2,000 헥타르로 확대할 계획이다. 2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배 이상. 네. 이거는 네.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과가 그렇게 몸에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침마다 사과 드신다고. 예, 주말에. 네. 아, 그게 또 아침이 또 평일- 평일과 주말이 평일에는 달라요. 출근하기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아시지 않습니까? 알죠. 예. 네네네. 물 한 잔 마시고 오면 그날은 네. 운 좋은 날입니다. 네. 예. 넘어가시죠. 야, 또 재밌는 뉴스가 들어와 있네요. 네. 올해 2월 3일입니다. 네. 해당되시는 분들 집중해 주세요. 네. 2월 3일 로또 1등과 2등 당첨금 19억 원을 네. 이거 아직도 당첨자가 받아가지 않았다고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창원에 사시는 분들, 창원 진도에 사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네. 올해 2월 3일 2월 3일 1105회차 1105회차 미수령 당첨금이 있습니다. 1등이 당첨됐는데 안 찾아간 곳은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입니다. 네. 경남 창원 성산구입니다. 네. 2월 3일입니다. 네. 그리고 2등의 한 곳은 전남 진도군 남문길에 오진도 공용버스 터미널에 있는 판매점이라고 하네요. 예. 또 한 곳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소답 시내버스 매표소에 있는 가판이라고 합니다. 네. 네.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가 전국 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알려드려야 또 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주위 분들께 당첨됐는데 1등, 2등 당첨됐는데 안 찾아갔대. 너 혹시 사지 않았니? 이렇게 좀. 그때 표정이 싹 굳어지는 분이나 갑자기 활짝 웃는 분 그렇죠. 잡으세요. 잡는 건 또 뛰어. 뭡니까? 아니 맛있는 네. 거 사줄 줄 압니까? 그렇구나. 아니 그리고 네네. 창원이 로또의 명소인가 봐요. 꼭 뭐 다른 곳들도 있는데 어. 못 찾아가신 분들이 이번에 있는 거죠. 예, 부럽고요. 꼭 네. 찾길 바라겠습니다. 네. 찾으면 익명이라도 네. 게시판에 글 하나 남겨주세요. 네.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그냥 부럽게요. 자,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즌이 또 돌아왔습니다. 야, 시간 네. 진짜 빠릅니다. 올해는 좀 달라진 게 있나요? 어떤가요? 이게 제가 네. 이따가 좋은 뉴스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이게 뭐냐? 예, 국세청이 어제 어제. 달라진 세액 소득공제 기준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결혼과 양육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이 많이 늘었는데요. 뭐가 좋아졌어요? 결혼도 못했구만. 들어보세요. 네. 2024년 중에 혼인 신고를 한 경우에 50만 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진행자께서는 결혼은 안 하셨잖아요. 못한 거죠. 내년 말까지 가능하다. 내후년입니다. 스트레스 받아. 2026년 예. 12월 31일 신고분까지 한시 피곤하네요. 적용된다. 논리로 아니 저는 받을 수 없는 건데 받으실 수 있잖아요. 50만 원 세액 공제 받자고 혼인 신고하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평생의 반려자를 찾으면 좋잖아요. 찾았는데 5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해준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끝날 시간이 다 됐네요. 아쉽습니다. 자,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하여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청취자들을 위해 정현재 PD가 뉴스를 뽑아왔습니다. 네. 좀 다음에 또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근길도 여러분 많이 춥습니다. 어제처럼 든든하게 따뜻하게 챙겨 입고 출근하셔야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초록 여행 떠나요